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의 여신 소피아 로렌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제임스 맨스필드의 가슴을 시샘어린 시선으로 흘겨본 사진과 탈세 혐의로 징역을 산 일, 캐리 그랜트와 삼각관계에 휘말린 일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매우 정숙했고 성실했으며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인정을 받으며 최고의 배우답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이탈리아 영화 전성기 시절에도 독보적이었으며 헐리우드에서도 연기력과 관능미 모두 인정받으며 최초의 비영어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소피아 로렌은 1934년 9월 2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소피아 비아니 시콜론으로 태어났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아버지는 매력적인 귀족 출신이지만 여배우들과 연애하고 싶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한량이 따로 없었고요. 거기 낚인 여자가 바로 소피아 로렌의 어머니였습니다. 소피아 로렌의 어머니는 그레타 가르보를 닮은 꼴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여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만난 후 임신하자 도망을 가버렸고 그래서 소피아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소피아를 받은 산파는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아기는 처음 본다고 말을 했을 정도로 볼품없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소피아의 엄마는 귀족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도 그를 잊지 못하여 다시 만나 둘째까지 임신했지만 남자는 영원히 도망을 갔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두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소피아 로렌 엄마의 사랑과 희생은 두 딸에게도 고스란히 유전되었고 소피아는 그런 엄마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딱 3번 마주한 그녀의 아버지는 증오하였습니다. 태생이 이렇다 보니 소피아 로렌의 어린 시절은 고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던 소피아 로렌은 극도의 가난 속에 성장하였고요. 어린 시절을 외가댁 식구들과 함께 나폴리에서 지냈습니다. 나폴리에서 그녀의 할머니는 작은 펍을 열고 가족들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아마도 이런 배경 속에서 소피아의 재능과 끼도 발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그녀는 엄마처럼 예쁘지 않았고 못 먹고 제대로 못 자라 별명이 이쑤시개였기에 배우는 꿈도 꾸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14살 무렵이 되자 하룻밤 사이에 말라깽이 소녀에서 아름답고 풍만한 여성으로 폭풍 성장한 것입니다. 그녀 뒤를 따라 휘파람을 불며 따라다니는 소년들이 주르리었고 그녀 자신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여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콜로세움 근처 식당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뚱뚱하고 아담한 체구의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쪽지를 주고 갔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바다의 여왕 미인 대회에 참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그런 대회가 있는 줄도 몰랐지만 엄마가 미인 대회 우승자인 만큼 가족의 동료가 있었기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핍했는데요. 할머니가 창문에 걸려있는 분홍색 커튼으로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신발 한 켤레를 흰색으로 칠한 후 대회에 나갔답니다.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자리에는 그녀에게 대회에 나가라고 쪽지를 주었던 39살의 이탈리아 영화 제작자 카를로 폰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가 소피아 로렌의 운명의 상대인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그녀는 소정의 상금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위해 선물을 사드렸고요. 얼마 후 엄마와 함께 배우가 되기 위해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 뒤부터 카를로 폰티는 소피아의 보호자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쿠오바디스 영화에 엑스트라로서 첫 출발을 하였고요. 처음에 소피아는 카를로 폰티를 경계의 시선으로 대했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야망이 있었고
그도 그녀의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소피아는 카를로에게 부정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게 보호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피아가 점령하고 있던 이탈리아 영화계에서 카를로 같은 거물이 든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로는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카메라 테스트를 받아보게 하였지만 카메라맨은 그녀에게 매료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녀는 카메라맨이 그녀에 관해서 얼굴은 너무 짧고 입은 너무 크고 코는 너무 길어요 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맨에게 다가가 물었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이 무엇인가요? 자연스럽게 카를로의 애인 혹은 애첩이 된 소피아는 이후 아주 빠르게 영화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소피아 로렌은 작은 역할을 맡다가 1953년 영화 아이다에서 주인공을 맡았고 같은 해 나폴리의 황금이란 영화로 이탈리아 영화계의 라이징 스타가 되었습니다. 영화계 거물 카를로 폰티와 소피아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아내와 별거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있는 유부남 신분이었고 이혼이 불법이던 보수적인 이탈리아에서 둘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2살의 나이차도 경악할 노릇이었을 테고요. 헐리우드로 건너와도 이들을 탐탁치 않게 여긴 사람은 바로 대배우 캐리 그랜트였습니다. 하지만 1957년 함께 작업하면서 52세의 캐리 그랜트는 소피아 로렌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여성들이 반할 만한 매력적인 캐리 그랜트는 소피아 로렌에게 열렬한 구애를 하였습니다. 이미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아내가 있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소피아 로렌은 잠깐 캐리에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30살 연상의 잘생긴 캐리 그랜트보다는 22살 연상의 작달막한 뚱보 카를로 폰티를 선택하였습니다. 훗날 이에 대해서 하는 말이 캐리는 너무나 엄청난 배우였기에 자신이 그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면 더욱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를로 폰티는 마피아가 지배하는 위험한 이탈리아 영화 바닥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흔들렸던 것에 미안했던 것인지 1957년 카를로와 소피아는 멕시코에는 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결혼 절차를 그곳에서 밟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캐리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신사적으로 그녀를 단념하고 소피의 행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한 1957년에는 소속사 파라마운트사에서 소피아의 헐리우드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명장면을 남기게 되는데요. 미국 파파라치들의 시샘어린 결과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미국에서 한참 물이 오른 글래머 배우 제임스 맨스필드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소피아 로렌이 그녀의 가슴을 흘겨보는 사진이 엄청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피아가 그녀의 가슴이 부러워서 가슴을 쳐다본 것처럼 느껴지는 사진이었는데요. 소피아의 말로는 그녀의 주요 부분이 튀어나와 자신의 접시 위에 떨어질까 위태롭게 지켜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옆에 있더라도 그렇게 쳐다봤을 과한 노출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소피아 로렌 입장에선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패션 화보 촬영에서는 현재까지 두고두고 우려먹고 있는 패러디 짤이 되었답니다. 다시 폰티와 소피아의 결혼 얘기로 돌아갈게요. 본인들도 수습하기 급급했던 이 결혼은 1962년에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은 보수적인 이탈리아에서는 소피아 로렌을 간통해 중혼죄로 기소하는 등 괴롭힘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불륜하면 매장각인 보수적인 미국에서 동정론이 일 정도로 이탈리아는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를로 전처 줄리아가 해결책을 찾았고 셋은 프랑스에 가서 이혼과 재혼을 하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와 소피아는 프랑스 시민이 되었답니다. 이후로 소피아는 1968년 첫 아들을 낳았고 1973년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국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밀라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아버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영화 제작일을 하게 된 엘리트 출신 카를로 폰티는 법망을 피해 불법적인 통화 거래를 비롯한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1977년 기소되었습니다. 정부는 그의 재산을 압수하여 국외로 추방하였습니다. 게다가 1980년에는 60년 무렵에 소피아 로렌이 약 3억 정도의 탈세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녀는 회계사가 까먹고 신고를 안 했다며 회계사 탓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유명인이 탈세해도 고개 숙여 사과만 하면 용서해주는데 이탈리아는 아무리 국제적 탑스타라고 해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나 보네요. 소피아 로렌은 이제 프랑스 시민권자이고 국외에서 살고 있었기에 감옥행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녀의 엄마를 영원히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에 1982년에 벌을 받으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일 동안 징역을 살다가 가택연금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축하를 받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팬들은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감옥 창살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이벤트를 벌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옥에 지내는 동안 극도의 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60, 70년대 사치스러운 생활로 악명이 높았던 그녀가 초라한 감옥 생활을 했으니 하루가 100년 같았겠죠. 15살 때 만난 남자 때문에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고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카를로 폰티는 숱하게 바람을 피워대서 가십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소피아 로렌은 자신의 엄마를 꼭 빼닮은 희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 위기도 있었지만 카를로는 자신에게 최고의 남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작업한 동료 남자 배우들이 그녀에게 매료되고 사랑에 빠졌을 수는 있지만 그녀는 그들과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리 그랜트나 그레고리 팩 등과 약간의 썸은 비공식적으로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소피아 로렌은 카를로 폰티가 2007년 94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함께 살았고 이후로 그녀는 스위스에서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